그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인터뷰 중 하나로 꼽히는 이번 발언에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는 어머니를 잃은 상실이 자신의 삶에 남긴 깊은 영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히 나눔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윌리엄 왕세자가 카밀라 왕비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 왕실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행동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그 진짜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국왕이 아버지의 통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이 상황은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중대한 갈등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윌리엄을 행동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충격적인 왕실 대립의 이면을 하나씩 파헤쳐본다. 왕실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일한 딸인 앤 공주가 카밀라 왕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는 윌리엄 왕세자의 법적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영국 왕실 역사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공식적인 법적 분쟁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 소식은 대중과 왕실 관측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왕실이 전통적으로 갈등을 비공개로 해결해온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선택으로 단합과 품위를 중시해온 왕실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평생 왕실에 대한 충성심으로 알려진 앤 공주가 이처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앤 공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성격과 명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직 왕실 직원들은 그녀를 현실적이고 진솔한 인물로 묘사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실용적인 가치관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그녀의 태도는 수십 년 동안 존경을 받아왔다. 자녀들에게 왕실 칭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그들이 보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녀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선택은 왕실 특권에서 한 발 물러난 행동으로 그녀의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실천적 가치관을 분명히 드러냈다. 과장 없이 묵묵히 일하며 자선 활동에 헌신해온 그녀는 전통과 격식으로 대표되는 왕실 안에서 진정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태도가 왕실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와 전통 사이의 간극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앤 공주는 국경을 넘어 수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300개가 넘는 국내외 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설립한 단체는 훗날 케어러스 트러스트로 발전하며 그녀의 헌신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다. 카밀라 왕비의 삶은 찰스 국왕과의 관계가 공개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는 조용히 주목을 피하며 살아왔지만 운명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그녀를 역사 속 중심으로 이끌었다. 2004년 한 파티에서 작가 케이트 모스와 나눈 소소한 대화는 훗날 그 상대가 바로 카밀라 파커 볼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밀라는 한때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에 얽힌 인물로 인해 영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성으로 불렸고 오랜 시간 대중의 혹독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그녀와 찰스의 인연은 1970년 가벼운 농담에서 시작되었으며 두 사람은 조상 간의 과거 인연을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다. 그때만 해도 그 역사가 자신들의 삶에서 다시 반복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카밀라는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여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과연 그것이 순수한 운명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야기는 해리 왕자가 카밀라 왕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며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그는 그녀를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며 왕실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시각에서 카밀라는 동맹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재편하며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카밀라의 또 다른 면을 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 폭력 근절과 같은 의미 있는 사회 문제에 헌신하는 그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시간이 흐르며 신뢰와 애정을 쌓아 결국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한 이후 카밀라가 왕비 배우자 퀸 콘소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것은 그녀에게 하나의 축복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왕실 내부의 권력 구도가 변화하면서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왕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밀라가 왕실 영향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앤 공주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느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그녀가 단호한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앤 공주에게 젊은 시절부터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강도 높은 관심과 비판에 자주 노출되었고, 언론은 그녀를 차갑고 다가가기 힘든 인물로 묘사하곤 했다. 특히 1982년 한 승마대회에서 사진기자들에게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사건 이후 언론은 그녀에게 무례한 왕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냉정한 이미지와 달리 앤 공주는 왕실 의무와 공공봉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헌신을 보여왔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이 보여주기식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이를 의심하는 시선에 당당히 맞서왔다. 그녀의 왕실 업무 방식은 오늘날 공공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는 그녀를 가장 공감하기 어려운 왕족으로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왕실을 규정해온 전통 자체에 도전하는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앤 공주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왕실 업무를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았으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공개 토론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까지 무려 10년을 기다렸다. 그녀의 헌신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철혈1000회가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영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왕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국민들은 규칙 하나하나에 얽매이기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앤 공주를 진정한 국민의 보물로 여기고 있다. 앤 공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녀의 꾸밈없는 모습이다. 그녀는 직접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며 행사장에 스스로 운전해 간다. 딸의 승마대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줄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농장에서 울타리를 고치는 등 육체적인 일에도 거리낌 없이 나서며 손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악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며 누구를 더 특별히 대우하지 않는 실용적인 방식을 선택한다. 패션 역시 그녀가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 분야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전 영국 보급 편집장 에드워드 애닌풀의 주목을 받은 이유도 유행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스타일은 언제나 실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이었고 삶과 가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패션 철학은 왕실 문제를 대하는 그녀의 원칙적이고 신중한 태도와도 맞닿아 있으며 이것이 최근 카밀라 왕비와의 갈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앤 공주는 같은 옷을 여러 번 입는 것으로도 왕실의 관습을 깨왔다. 약 30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의 왕실 결혼식에서 같은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일화는 유명하다. 영국 패션을 지지하는 인물로서 그녀는 군복 스타일의 의상부터 밝은 패턴까지 바쁜 일정에 어울리는 실용적인 옷차림을 선보여왔다. 1970년대에는 퍼프 소매, 플로럴 패턴, 강렬한 스트라이프 등 대담한 선택으로 주목을 받으며 당시 가장 스타일리시한 왕족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오늘날에도 그녀는 상징적인 브로치나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자신 있게 소화하며 전통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이는 그녀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시대를 초월한 품위를 지키는 인물임을 증명한다. 반면 카밀라 왕비의 이야기는 왕실을 뒤흔든 복잡한 로맨스 소설처럼 전개된다. 그녀와 찰스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귀족 사회라는 공통된 배경 속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안정과 위로를 찾았고 카밀라는 종종 찰스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그러나 이 관계는 특히 윌리엄과 해리 왕자에게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사랑을 넘어 왕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번지게 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찰스의 큰아버지인 마운트베튼 경이었다. 그는 카밀라가 왕비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두 사람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찰스에게 연애는 자유롭게 하되 왕실 생활을 잘 모르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충고는 당시 왕실이 여전히 전통과 신분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훗날 벌어질 수많은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왕실의 전통과 기대는 찰스와 카밀라가 함께 미래를 꿈꿀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별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찰스를 더 적합한 결혼 상대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선택이었을까? 사랑과 의무, 그리고 거리. 찰스가 군함 HMS 노바를 타고 7개월간 떠났을 때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마운트베튼 경이 이 항해를 의도적으로 계획했을 가능성도 거론되었고 여왕 역시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하길 더 바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카밀라는 이별의 시간을 힘들어했고 찰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배가 떠나며 손을 흔드는 카밀라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이 두 사람 관계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고 기록했다. 찰스가 30에 가까워지자 가족들은 결혼에 대한 압박을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카밀라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다. 결국 찰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다른 상대를 찾는 것뿐이었다. 여왕의 시선은 귀족 가문 출신의 조용한 젊은 여성 다이애나에게 향했다. 찰스는 그녀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어색한 상황 속에서 찰스는 카밀라에게 다이애나를 도와 왕실 생활에 적응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은 빠르게 균열이 생겼고 한때 존재하던 설렘은 분노와 좌절로 바뀌었다. 찰스는 윌리엄과 해리의 아버지로서 일정 부분 행복을 느꼈지만 관계는 점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았다. 결국 1992년 총리가 의회에서 두 사람의 별거를 공식 발표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로써 그들의 사적인 고통은 완전히 대중 앞에 드러났다. 한편 앤공주의 카밀라에 대한 시선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밀라가 점점 더 많은 왕실 업무를 맡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카밀라가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녹음된 테이프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크게 폭발했다. 사적인 대화가 대중의 오락거리로 전락하며 이 복잡한 관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 유출 사건은 개인적인 감정과 왕실의 의무, 그리고 대중의 기대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때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침묵을 거부한 사랑의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스캔들이 왕실로 하여금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전환점이었을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또 다른 장에 불과했을까? 1993년 신문들이 찰스와 카밀라의 사적인 전화통화를 공개하면서 스캔들은 절정에 달했다. 전 세계에 보도된 이 대화들은 두 사람이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조용히 지내왔던 카밀라는 큰 수치심을 겪어야 했다. 다이아에나는 결국 참을 수 없었다. 1989년 한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카밀라에게 다가가
찰스와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다고 직접 말했다. 이후 그녀는 마틴 배셔와의 인터뷰에서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며 결혼 파탄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여론은 급격히 카밀라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는 왕실 결혼을 깨뜨린 장본인으로 낙인 찍혔다. 명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카밀라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앤 공주를 비롯한 다른 왕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앤 공주는 찰스의 연인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특히 카밀라와는 과거의 복잡한 인연 때문에 더욱 냉담했다. 앤 공주의 반감은 단순히 오빠를 보호하려는 감정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카밀라가 왕비 배우자가 되는 것을 반대해왔으며 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갈등이나 상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강한 성격의 여성 사이의 긴장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할이 충돌할 때 왕실 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005년 찰스는 카밀라에게 청혼하며 자신의 할머니가 물려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고 그해 4월 두 사람은 결혼했다. 2022년 9월 찰스가 국왕이 되자 카밀라는 공식적으로 왕비 배우자의 칭호를 받았다. 대관식에서는 이 왕관을 쓴 카밀라가 풍성한 은총과 군주의 덕목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기도가 울려 퍼졌고 윌리엄 왕세자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했다. 흥미롭게도 앤 공주와 카밀라의 인연은 훨씬 오래전인 1960년대 카밀라의 당시 연인이었던 앤드루 파커 볼스를 통해 이미 교차한 바 있다. 당시 카밀라는 데뷔 파티에서 모두가 흰 옷을 입던 관례를 깨고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하며 일찌감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을 드러냈다. 카밀라는 왕실 근위 기병대 장교였던 앤드루 파커 볼스를 처음 만났고 그는 찰스 왕자와 함께 폴로를 즐기던 인물이기도 했다. 카밀라와 앤드루는 약 6년간 교제했지만 그 관계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앤드루가 잦은 외도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카밀라는 찰스와 가까워졌고 이후 루시아를 만나 깊은 우정을 쌓게 된다. 상황은 앤드루가 앤 공주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두 사람은 외견상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다. 앤드루는 가톨릭 신자였고 1701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률로 인해 당시 왕실 인물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 왕위 계승 서열 4위에 있던 앤 공주에게 이 규정은 치명적이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다. 한편 카밀라가 여전히 앤 공주의 전 연인이었던 앤드루와 얽혀있던 시기에 찰스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 복잡한 왕실 관계에 또 다른 반전을 더했다. 사랑과 의무, 그리고 왕실의 기대가 충돌하며 수십 년에 걸친 갈등과 긴장을 낳은 이야기다. 이러한 과거는 왜 앤 공주와 카밀라의 관계가 오랫동안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왕실에서는 개인적인 역사가 결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왕실 내부에 얽히고 설킨 관계는 사랑과 충성, 그리고 복수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기 어렵게 했다. 처음에는 연애로 시작된 인연들이 시간이 지나며 뜻밖의 우정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스캔들이 끊임없이 뒤따랐다. 과연 시간은 이 복잡한 관계들을 치유했을까? 아니면 왕실의 체면을 위해 갈등을 조용히 덮어두게 했을 뿐일까? 일부에서는 카밀라가 앤드루가 앤 공주와 관계를 맺은 데 대한 보복으로 찰스와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앤 공주와 앤드루는 오랜 세월 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다. 왕실 작가 톰 퀸은 두 사람이 연인보다는 친구로서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앤 공주가 일찍 깨달았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들의 친밀한 관계는 앤 공주가 마크 필립스와 첫 결혼 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논란을 낳았다. 1989년 필립스와 별거하기 전 앤 공주와 앤드루가 다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오랫동안 험난했던 앤 공주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시간이 흐르며 점차 가까워졌고
이제는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사랑의 경쟁자로 묘사되는 것조차 농담으로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최근 두 사람은 버킹엄 궁전에서 자선단체를 위한 리셉션을 공동 주최하며 함께 왕실 행사를 치렀다. 이 자리에서 앤 공주는 1992년 팀 로렌스와 결혼했을 당시에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단정한 흰색 의상을 선택해 스코틀랜드에서 소규모로 치렀던 결혼식 당시처럼 소박한 스타일을 유지했다. 그녀는 해마 브로치와 네이비 컬러 액세서리로 마무리했고, 카밀라는 1930년대 제작된 IBIP 모양의 역사적인 브로치를 장식한 파란 드레스를 입었다. 글로스터 공작 부부를 비롯해 배우 루스 윌슨 등 여러 인사들도 참석해 분위기는 화기애애해 보였다. 그렇기에 수년간의 긴장이 우정으로 바뀐 듯 보이던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등장한 것은 모두에게 큰 놀라움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관계 속에서도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잠잠해 보이던 갈등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런던 대학교의 한 공식 행사에서는 카밀라 왕비와 앤 공주의 미묘한 관계가 많은 이들의 눈에 분명히 드러났다. 77세의 카밀라는 명예 학위를 받기 위해 참석했고, 입장 순간부터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왕실 의전에 따라 카밀라가 앤 공주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했지만 앤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카밀라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다. 왕비가 공주보다 서열이 높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이 장면은 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날 카밀라는 윈스턴 처칠과 주디 덴치 경과 같은 인물들과 나란히 명예 학위를 받은 인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크 루크 경은 그녀의 문해력 증진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찰스와 결혼한 이후 공공봉사에 헌신해 온 점을 치하했다. 앤 공주 역시 연설에서 카밀라를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찰스와도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정중한 말들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감출 수 없었다. 시누이가 직접 명예 학위를 수여하는 상황 자체도 불편했을 텐데 그 시누이가 법적 조치까지 취한 인물이라면 그 어색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행사는 왕족들이 사적인 갈등을 안고도 공개석상에서는 미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말은 완벽했지만 몸짓과 분위기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찰스 국왕은 대관식에서 특유의 유머로 소시지처럼 부은 손가락을 농담 삼아 언급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고, 윌리엄 왕자는 그가 왕실 예복을 입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앤 공주는 형이 전례 없이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순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즉위 후 찰스는 곧바로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국제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통치가 결코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왕위 승계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할 수 있는 왕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와 달라진 여론 속에서 그는 왕실이 여전히 시대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찰스 국왕은 과연 전통과 진보 사이의 간극을 성공적으로 메울 수 있을까? 아니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될까? 찰스 국왕은 전통에 대한 존중과 현대적 가치, 그리고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함께 안고 왕위에 올랐다. 최장수 왕위 계승자로서의 긴 세월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통치가 조용한 관례의 연속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수많은 개인적 논란과 대중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도 그는 국왕으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통의 무게와 보다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왕실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이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가족 간의 갈등, 변화하는 여론, 그리고 현대 사회 속에서 왕실의 역할이 끊임없이 재정이 되고 있는 현실은 그의 유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카밀라 왕비와의 관계, 윌리엄 왕세자와의 유대,
그리고 해리 왕자와의 복잡한 관계 역시 훗날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좌우할 것이다. 왕실 내부에 남아있는 스캔들과 갈등, 그리고 깊게 뿌리내린 충성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선택은 엄격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는 왕실을 변화시킨 군주로 남을 수도, 혹은 기존 질서를 유지한 인물로 기억될 수도 있다. 왕실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드는 지금, 분명한 한 가지는 찰스 국왕의 통치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목과 논쟁,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왕실을 현대화한 국왕으로 평가받게 될까?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과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은 인물로 남게 될까?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그의 리더십은 새로운 왕실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윈저 가문의 여러 세대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앤 공주와 윌리엄 왕세자가 카밀라 왕비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는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왕실 내부의 긴장을 드러내고 왕실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까? 아니면 진실이 궁전의 문 뒤에 묻힌 채 침묵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